미국 텍사스의 한 집주인이 어느 TV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방송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죠. Big Country Snake Remover 측이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 따르면 이 남성은 뱀을 이리저리 치워야 발걸음을 뗄 수 있었고 방울뱀도 몇 마리 마주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후퇴를 결정하고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죠. KWQC에 따르면 Big Country Snake Remover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살펴보았고 세어보니 고작 몇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몇 시간이나 되는 뱀 제거 작업 장면을 담은 거의 18분이 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포스팅에 따르면 이 뱀잡이들은 점심시간 즈음에 도착해서 즉시 작업을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45마리의 방울뱀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이 업체의 사장 네이선 호킨스 씨와 파트너가 이 뱀들을 한 마리씩 집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호킨스 씨에 따르면 그들이 제거한 가장 큰 뱀은 약 167cm였다고 합니다. 이 집은 이제 깨끗해졌는데요. 그렇지만 이 포스팅은 방울뱀은 얼마나 집이 좋은지, 집주인이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에만 신경을 쓸 뿐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남성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자기 발에다 총알을 날리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WDIV-TV에 따르면 경찰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50세 남성은 알바이언 스트리트 18700번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퀴벌레를 발견하고서는 신발을 바퀴벌레를 향해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문제는 그가 자신이 묶여있고 신발 안에 총을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죠. 이 총이 신발에서 떨어져 나와서는 그의 발에 정통으로 총 한 발이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 따르면 경찰 측은 이번 사고가 정말 벌레 때문이었는지를 아직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이 남성은 병원에 이송된 이후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바퀴벌레는요,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하네요. 자기 발에 총알이 박힌 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창피하겠어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핵 쇄빙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험 플랫폼이라고 묘사되는 거대한 원자력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것이 핵 쇄빙선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어그룹은 길이 498피트, 너비 98피트, 배수량이 33,069톤인 원자력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원자력선에는 25메가와트짜리 가압수형 원자로 2대가 장착되어 있어 최대 11.5노트의 속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원자력선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실험선 플랫폼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 배의 크기는 러시아의 핵 쇄빙선과 유사할 것이라며 송종핑이라는 홍콩의 군 해설자가 묘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원자력으로 작동하는 쇄빙선을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이 쇄빙선은 북극해 항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두꺼운 얼음으로 덮인 물을 헤쳐나가는 데 이용됩니다. 중국은 디젤로 가는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북극 연구와 탐험을 위해 지난해 띄워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쇄빙선을 보유하는 것은 북극해에서 중국의 존재를 넓히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송 씨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만일 쇄빙선을 이용한 실험이 잘 된다면 이 기술은 차세대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불운하게 추락했던 737 맥스 비행기들에는 보잉사가 설치 추가 비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안전장치 둘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보잉 737 맥스에 장착되는 MCAS 소프트웨어는 다가오는 기류와 기체를 일치시키는 비행기 바듬각 센서 2개 중 하나를 잃는다고 합니다. 만일 MCAS가 비행기가 위험한 각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탐지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수평 안정화 장치를 작동시키고 비행기가 공중에 떠있기 위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 코 부분을 밑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MCAS는 2가지 안전장치를 계속 체크하는데요. 바듬각 지시기가 2 센서로부터 수치를 읽고 이 센서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합격 조명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2 장치 모두 옵션이라며 보잉사가 판매하고 있고 추락한 라이언에어 그리고 에티오피아 항공의 비행기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조종사들이 수치를 읽는 것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탐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동으로 시스템을 읽도록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타임즈는 MCAS의 이러한 움직임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장치의 전원을 끄는 뒤 바퀴를 기울여서 수동으로 제대로 된 위치로 잡아당겨 되돌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타임즈 측에 이 두 가지 장치는 비행 안전에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 그 어느 하나도 항공연방국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잉사는 이러한 장치들을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잉사는 이후 모든 새로운 737 비행기에 실린 불합격 조명을 비옵션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각 지식인은 항공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핀란드의 데이터 보호 고발 센터가 HMD 글로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키아 7 플러스 휴대폰이 유저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냈다는 주장 때문이죠. NRK는 한 휴대폰 유저의 신고에 기반을 두고 노키아 7 플러스 휴대폰이 위치, 심카드와 휴대폰의 시리얼 넘버를 포함한 비암호화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데이터 패키지는 차이나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한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노키아에 따르면 유럽연합, 미국 및 인도와 같은 지역에서 구입한 휴대폰들은 휴대폰 보증서와 진단 루틴 정보를 싱가포르에 있는 HMD 글로벌의 서버로 보냅니다. 중국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데이터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서버로 보내집니다. HMD 글로벌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기기장치 활성화 클라이언트가 실수로 중국의 국가를 위한 노키아 7 플러스 휴대폰의 단일 배치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핀란드 측의 조사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데이터 규정이 위반되었는지 이를 위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개인 식별 정보가 처리되거나 제3자에 의해 공유되지 않았으며 지난 2월 해당 고객을 제대로 된 국가에 지정해 이러한 실수는 수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 참 창피한 일이네요. 이 사람은 정말이지 애플 매니아인 듯한데요. 안 된 일이지만 이 사람은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완저우 멍씨로 지난 12월 사기에서 돈 세탁에 이르는 혐의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법원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그가 밴쿠버 국제공항에 경유할 때 캐나다 경찰이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녀의 아이폰 7 플러스,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맥북 에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좀 웃겼죠. 그건 그렇고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화웨이 제품은 매트 20 RS 포르쉐 에디션이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멍씨 측 변호사는 애플 제품들 그리고 화웨이 장치 한 대에 저장된 데이터 복사본을 찾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장치들을 잠궈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법무부로부터 블룸버그에 보내온 이메일에 따르면 왕립 검찰청이 이에 동의했고 이 장치들은 필요할 시까지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법원 등록소로 보내질 것이라고 합니다. 화웨이 직원들이 아이폰을 사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회사의 새 인사가 아이폰 버전 트위터를 통해 보내진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자 이 일을 벌인 직원 2명이 좌천당하고 감봉당했습니다. 그러나 멍씨는 이 쪽팔리는 일에도 괜찮은 듯이 보이는데요. 화웨이는 억만장자인 아버지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이죠. 밝은 면만 보자면 멍씨가 미국에서 아직도 시간이 있다면 애플사 제품들을 사들이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라는 거죠. 감옥에서도 지갑을 열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일본의 기나긴 근무 시간 속에서 일본인들은 직장 밖에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악덕 기업을 의미하는 블랙 컴퍼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회사들은 적은 휴가와 강제 무수당 야근으로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라뉴스 24에 따르면 한 블랙 컴퍼니에서 일하는 치아키라는 이름의 한 일본인 네티즌이 그의 이상한 경험을 트위터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는 포스팅을 통해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5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했고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번역 앱을 이용해봤습니다.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는 뜻이 같았지만 아랍어로 된 문구의 뜻은 달랐습니다. 아랍어로 된 이 문구의 뜻은 이 회사는 블랙 컴퍼니야 도망가 였습니다.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 회사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치아키 씨의 포스팅은 일본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나서서 이번 사건을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블랙 컴퍼니에서 일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봤을 때 이 미스터리한 문구를 쓴 사람이 무사했으면 좋겠네요.